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저도 행복합니다. 자,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요, 대한민국은 왜 사기꾼이 넘쳐나고 사기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건요, 우리 전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기꾼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에이, 사기꾼을 왜 좋아해요? 저한테 피해주는 나쁜 놈들인데요. 다 잡아 쳐넣어야죠. 아니요. 내가 나한테 피해를 주기 전까지는요, 사기꾼은 정말로 우리들이 좋아하는 모습들을 다 갖췄습니다. 갑자기 코인으로 떼돈 벌었대. 부동산으로 집이 수십 채래.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 이러면 어때요? 우리 우와 이러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막 따라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돈도 맡기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죠. 맞잖아요. 또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술 잘 사고 밥 잘 사고 호인인 척하는 사람들, 그죠? 우르르 우르르 쫓아다닙니다. 맞죠? 사기를 치기 전에 나한테 피해를 주기 전까지는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대범한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 계약 건수, 그죠? 전월세 계약이든 이런 거 할 때도 우리는 바로 이렇게 꼼꼼하게 이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 쪼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딱 보고 몇백억짜리 계약도 딱 보고 바로바로 딱 사인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화들이요. 또 어때요? 거칠해. 그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좋은 수입차를 타고 대형 아파트에 살고 막 이러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노동을 경시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뭔가 노력을 하는 거,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되게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은 되게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은 또 많이 쓰고 싶어 합니다. 이런 문화들, 이런 사고방식들이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사기꾼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는 내가 그런 식으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사기꾼이 되어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기꾼은 아예 별개의 인간들이야,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사기꾼이 돼 있어요. 제일 답답한 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교차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사기꾼들은 소시오패스고, 소시오패스들은 범죄에 대한 어떤 반성도 없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심도 없고,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분명히 피해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삶을 대하는 태도와 그 생각, 행동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일단은 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사기 범죄가 많냐? 그럼 첫 번째는 일단 문화적인 원인이 있어요. 사회가 급격하게 변했잖아요. 또 빨리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충대충 또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급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기 범죄가 늘어나죠. 빨리 돈 벌게 해줄게. 이것만 하면 모든 그냥 금방금방이야. 이러다 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사기꾼들은 또 그 심리를 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또 개인 간의 온정주의와 관계주의가 또 문제예요. 뭐든지 서류에 의존하지 않아요. 타, 대면, 또 정, 관계, 이렇게 되면서 사금융이 꽤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말 상식적으로 이게 서류 한 장도 없이 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했다고? 저 그런 경우 상담도 해봤어요. 피해자분 오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관계주의, 그 다음에 온정주의,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서류에 의존하시고요. 그리고 이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빨리 문화, 좀 천천히 가는 거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나라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병폐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뭐가 있겠어요? 사회적 불평등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생겨요. 사기 사건들이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자들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가해자들은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사회적 약자, 경제적 취약 계층들의 어떤 허점, 약점을 보고 따라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노리고 범죄를 기획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사회적 불평등이요. 또 법적, 제도적 이 요인들도 있어요. 혹시 사기꾼들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법상 1억 원에 사기는 1억 원에 1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 형량이요 또 15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보석으로도 풀려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 100억을 사기를 쳐도 저는 15년 사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특별사면 같은 거로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을 회수하는 거를 되게 잘 못합니다, 이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기꾼들은 사기치고 들어갔다 나오고 사기치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데 돈은 점점 불어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 그다음에 법, 이거를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또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인터넷 뭐 이렇게요. 또 SNS. 그래서 뭐 그냥 전통적인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죠? 그냥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내 잔고가 다 사라지는 이런 사기들도 있고, 또 SNS를 이용해서 어때요? 허영심과 그 어떤 욕구들 있잖아요. 급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자극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명성을 얻게 되죠. 그죠? 어떤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기를 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돈에 대한 인식, 금융, 경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는 거, 또 약속한 투자금에 대해서 어떤 뭐 해줘야 되는 이익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대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뭐 전치 뭐 한 4주 나왔다. 그럼 이건 되게 큰 범죄가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3억을 빌렸는데 몇 년째 안 갚고 있다.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정말 가정이 파탄나고 개인의 어떤 정신건강, 육체건강이 많이 망가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사기, 뭐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어떤 재산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기는요,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경제적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되고,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왜 이 사기 범죄, 또 사기꾼이 넘쳐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소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돈을 불리고 모아서 불리고, 뭐 투자를 하더라도 내 선에서 하는 거죠. 남의 돈 빌려다가 하는 거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노동을 경시하지 마세요. 네, 세계적인 부자들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워라벨 이런 거 다 사기예요. 네,
욜로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풍요로운 걸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정말로 귀하게, 자신이 하는 노동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개발자다. 그러면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직장을 하신다. 그러면 그 노동을 경시하지 마세요. 그걸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좀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면 됩니다.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좀 나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뒤처졌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마음껏 쇼핑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킨다. 근데 나는 정말 작은 집에 월세 살고 아이들 뭐 학원비도 겨우겨우 내고 있다. 괜찮습니다. 인생 생각보다 길어요. 조급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을 짧게 급하게 보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 정말 부탁드립니다. 또 미니멀하게 사세요. 네, 모든 걸 다 욕심부리면 그거 사기꾼입니다.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네, 내 것과 남의 것, 그 중에서 내가 정말 가지고 가야 될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들 외에는 조금은 부족하든 내 뜻대로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삶을 내가 정말 가지고 가야 될 것, 이것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사기꾼이 넘쳐나는 세상이고 나 또한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이 병들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난 삶을 살아가시려면 정말로 미니멀하게, 소박하게, 그리고 노동을 중시하고 조금은 천천히 느리게 사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